일단은 여기를 먼저 한번 볼게요. 단락으로 이제 일반반 친구들도 뭐 비슷한데요. 이제 여기 이제 너희들도 나중에 해야 되니까 이후에 이렇게 문단으로 나누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쌤이 이제 이렇게 색깔을 펜을 칠한 거는요. 이렇게 단락을 구분해 놓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이제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3학년도 동일하게 이렇게 3학년 선배들도 이게 부분마다 이렇게 단락만 색깔을 달리했지 중요해서 다 밑줄 그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해하지 마시고 다 비슷할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시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표지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 녹음 장치에 우리의 소리를 스피커를 통해서 내 목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밑에 소리가 무엇이며 그러니까 어색하게 느껴진대.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대. 소리가 뭐고 소리의 정의, 그치? 소리가 뭔지,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소리가 들리게 되는지. 자, 이제 마지막에 여기 두 줄만 밑줄을 이렇게 한 번만 거볼래요? 이게 중요한 것만 해보려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게 표시예요, 그쵸? 그러니까 표시라 함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글의 목적이나 이 글의 어떤 성격을 미리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독을 해야 되니까 이게 갑자기 막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을 수도 있겠지. 지금은 여유 있게 우리가 하니까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얘는 표지고요. 소리에 대해서 알려줄 거고 소리가 어떻게 우리 귀에까지 들리게 되는지 그 과정을 또 살펴줄 것 같아요. 아마 설명문이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제 밑에 바로 나와요. 소리가 이렇게 물체의 진동에 의해서 발생하고 매질의 진동으로 전달되는 파동을 뭐 이렇게 소리라고 한다. 소리의 뭐 개념이죠, 그렇죠? 뜻이라고 해도 되고. 일부러 안 쓴 이유는 뭐냐면 그냥 여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소리의 개념, 소리의 뜻, 소리의 의미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의미 정도 된다고 치면 이게 제재겠죠, 그렇죠? 주제할 때 제, 어의 제, 소재할 때 아이의 제. 그러니까 이른바 중심 글감,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심 글감 제재가 바로 이 소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소리에다가 이렇게 뭐 이제 제재라는 말을 한 번만 적어줬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매질 얘기가 나와서 그다음에 이제 매질 얘기 바로 왼쪽에서 할 건데 요 세 줄만 이렇게 1, 2, 3번만 이렇게 소리가 들린다는 건 1. 매질의 진동이 뇌에 도달해서 여기 이제 귀에 이제 안쪽이 뇌이네요. 도달하는 거. 두 번째, 도달하면 달팽이관 속의 림프액을 진동시키고 또 세 번째, 그 진동시킬 때 그 림프액의 진동으로 인해서 손모가 있는데 손모는 이제 여기는 그림엔 안 나왔지만 돌기처럼 생긴 거. 그 수많은 손모가 흔들리게 되고 자, 전기 신호가 발생하게 되고 여기 이제 4번이라 썼어야 되는데 이렇게 4번. 청각신경을 따라 뇌에 전달되더라. 그러니까 간략한 이 소리의 전달 과정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이제 왼쪽에 쓴 건 뭐냐면 사전적인 정의를 꼭 알라는 얘기는 아닌데 매질이 뭐냐면 우리 용액 생각하면 돼요. 소금을 이제 물에다가 이렇게 녹였어요. 그러면 물은 뭐죠? 용매라고 하고, 그렇지? 그 소금이 뭐예요? 용질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녹아서 소금물이 만들어지면 소금물은 용액이라 하고, 그렇지? 얘도 똑같아. 매질이 뭐냐면 어떤 파동, 소리는 파동인데 어떤 진동이잖아, 그렇지? 소리는 파동인데 어떤 파동이나 물리적인 작용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가게 만들어주는 매개물, 그게 매질이에요. 주로 소리는 공기를 통해서, 지금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 소리는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잖아, 그치? 그럼 이 공기가 소리의 매질인 거지, 그치? 이렇게 파동을 전달했으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 예문을 좀 더 쓴 건 뭐냐면 물 속에서도 물이 이제 매질이 돼서 소리를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그쵸? 있잖아, 뭐 벨루가가 있으면 뭐 몇 킬로미터 뭐 떨어진 곳에까지 뭐 이렇게 초음파 전달되고 뭐 이런 거. 팽팽한 줄이 있어요. 그 외줄을 줄타기를 어떤 광대가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 줄이 매질이 돼서 쭉 전달이 그 진동을 전달하거나 파동이 전달될 수 있어요. 밑에 지진이 일어났어. 그러면 이 땅 속에서 P파, 뭐 S파 뭐 이렇게 지진파가 발생하게 되면 뭘 매질로 해서 그 진동이 전달돼요? 땅을 매개로 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매질은 그런 존재야. 파동을 전달해 주는 거.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뇌로 전달될 때 그 소리가 이 뇌에 도달하는 방식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왼쪽에는 이렇게 외이중위를 통해서 뇌까지 가는 방법. 지금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 소리의 전달 방식은 요거겠네, 그치?
너희들의 공기를 타고 너희들의 귀까지 들어간 이유는 요 웨이를 타고 중위까지 가서 내위까지 도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공기 전도 방식이라 하고, 그냥 공기 전도. 그다음에 이렇게 웨이와 중위를 안 거치고 바로 뼈가 매질이 돼서 바로 여기에서 바로 소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대요. 그게 골전도라는 거예요. 그치? 이제 골전도는 이제 핵심은 그거지. 내가 지금 말하고 있을 때 내가 내 소리를 듣고 있는 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기 전도로 나도 듣고 있어요. 내가 내뱉은 이 말의 소리를 공기를 매질로 해서 내 귀에도 공기 전도 방식으로 들리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더 많은 양의 소리가 뭘로 난 들리고 있다? 골전도를 통해서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개가 같이 있다. 자, 그건 어디 있냐면 여기 이제 뭐 그 뒤쪽에 나오긴 하는데, 공기 전도 크게 두 개로 나눈 거지, 그치? 실제 속독하고 막 이제 우리가 시험지를 봤을 때는 이렇게 나누기 쉽지는 않은데 그냥 크게만 보면 되죠, 그쵸? 첫 번째 공기 전도 방식 설명해주고, 이에 반해 하면서 골 전도 방식을 설명해주는 이 큰 단락 두 개예요. 단락의 양을 보면 이 화자가 혹은 필자가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더 비중을 쏟기도 하지, 그치? 특히 주장하는 글은 더 많이 할애를 하는 쪽에 무게를 실은 거예요, 그쵸? 자신의 의견을 동조하기 위해서 분량을 더 늘릴 수도 있고요. 그 의견에 자기도 동의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도 그렇게 쓰기도 해요. 이건 비교적 뭐 설명문이니까 딱 공평하죠, 그쵸?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쭉 얘기하는데, 이것도 약간의 과정인데 그냥 번호로 써도 되고, 공기를 매질로 소리가 뇌에 전달되는 게 공기 전도인데, 물체의 진동이 주변의 공기를 진동시키면 내가 소리를 냈고 진동이 됐어요. 귓바퀴가 진동을 모아 귀 속으로 보내고, 다 이제 번호를 붙여도 되고, 그치? 번호 지금 안 썼지만, 그 다음에 진동이 웨이도를 지나서 귓바퀴와 웨이도 등이 진동이 지나가는 지점에서 소리의 공명이 발생하는데, 공명은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봤어요. 공명 주파수, 일정한 주파수의 그 영역에서 진폭이 커지는 현상을 말한다. 자, 이제 오른쪽에 설명을 좀 더 해줄게요. 자, 이게 여기 이제 체크 포인트인데 물화생지를 꼭 잘할 필요는 없는데, 이과 친구들 뭐 좋아하고 잘할 수도 있지만 국어에는 필연적으로 과학이 있으니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체는 크기나 모양이나 재질에 따라서 물체는 서로 다른 진동수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고유의 진동수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물체에다가 물체가 움직여서 평형을 멈추려고 하는 그때도 진동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고, 우리가 봤을 때는 가만히 있지만 진동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유리잔 깨는 거 있잖아요. 소리 질렀더니 유리창이 깨지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이 공명 현상, 요 공명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물체에 일정한 주기적인 힘을 가했어요. 주기적이라는 게 거창한 건 아니고요. 매 초마다 진동할 수 있게 했어요. 힘을 가하니까 진동을 했어요, 물체가. 그 힘을 가한 주기와 그 다음에 이 물체의 고유의 진동수가 같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도 그때 소리가 증폭돼서 고막까지 간 건데, 그때 그 물체의 진폭이, 그 진동수가 폭이 굉장히 커져요, 그렇죠? 그때 그거를 공명이나 공진현상이라고 불러요. 자, 이제 얘가 원래 요것도 보여줬거든, 일반반 친구들한테. 혹시 타코마 다리라고 들어봤어요? 그 타코마 다리가 뭐냐면 타코마 해협이라고 해서 워싱턴주에 있는 그 앞에 있는 바다, 그 해협이 이름이 타코마인데 현수교를 만들었어. 이렇게 아주 큰 다리를 만들었는데, 무려 미터 퍼세크가 이게 53m, 마치 이렇게 53m 퍼세크, 초당 53m를 날아가는 바람에도 견뎌낼 수 있게 설계가 됐는데, 이제 19m가 별로 안 됐잖아요. 바람이 별로 안 불었잖아요. 최대 맥시멈 반도 안 되잖아요. 그 바람이 불었는데 밑에 보면 무너졌대요. 이게 40년도에 이 현수교가 무너졌대.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공진이 공명이에요. 공명으로 인해 다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은 해서 이제 밑에 여기에 바람이 불었는데, 그 바람이 이제 소용돌이 치면서 이 다리 위에 가해지는 고유의 진동수와 맞아 떨어져서 큰 공명 공진이 발생해서 그 다리가 끊어진 거래요. 그래서 밑에 보면 타코마 다리의 붕괴 원인은 진즉에 명확하게 밝혀졌다. 다리가 바람에 의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상판이 바닥으로서 어떤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 그게 공진으로 이렇게 밑에 보면 모든 현상의 공명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렇게 무서울 정도의 힘을 발휘한다, 이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 이제 왼쪽에 우리 소리를 들었을 때도 이렇게 특정한 웨이도의 지점에서 공명 주파수라는 그 주파수와 그 다음에 공기를 매질로 해서 들어온 그 소리의 진동이 같아지는 그 비슷한 지점에서 공명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웨이도의 경우 공명 주파수는 성인 기준으로는 요 정도 헤르츠라고 했으니까 이만큼 흔들리는 건데 진동하는 건데 공명 주파수는 또 웨이도의 길이에 반비례해서 웨이도의 길이가 길면 뭐 똑같은 얘기겠죠. 빨간색으로 칠한 거는 뭐 원래 여기 오른쪽에 상단에도 이렇게 그냥 메모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일단 우리 이제 최상위 지문이 또 있으니까 따로 메모를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얘기를 또 한번 해봤어요. 그렇죠? 뭐냐면 웨이도의 길이가 길수록 이렇게 길수록 공명의 주파수는 반대로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짧아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그 웨이도의 길이가 성인보다 짧은 유아의 입장에서는 유아들은 여기 짧으니까 얘가 짧으니까 공명 주파수는 이것보다 더 높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짐작이 가능하죠. 이러한 공명에 의해서 증폭된 그 진동이 이 고막을 진동시킬 수 있게 했고 고막의 진동은 청소골에서 더 증폭돼서 뇌에 전달되게 된다. 뇌에 전달되고 나서부터는 똑같아요. 여기 맞지? 뇌에 도달하게 되면 달팽이관 속의 림프액을 진동시켜서 섬모를 흔들리게 하고 이것이 전기 신호를 보내서 청각신경을 타고 뇌까지 간다. 뇌에 도달하는 방법이 다를 뿐. 그치? 뇌가 도착하면 똑같죠. 그쵸? 요 뒤에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요거 보면 기억은 니은과 달리 그러니까 공기 전도 방식은 뭐 이어폰인데 공기 전도 방식은 골전도와 달리 섬모의 흔들림을 유발해서 골전도나 공기전도나 둘 다 뇌에 도달하고 나서부터는 똑같죠. 그치? 뇌에 도달하고 나서 달팽이관 속의 림프액이 진동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것이 섬모를 흔들리게 해서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잖아요. 그쵸? 3번 틀렸죠. 그치? 5번에 3번에 그 다음에 이게 꺼질 것 같다 왜?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여기 이제 골전도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골전도는 뼈를 내질로 하는 거래. 공기가 아니야. 바로 이제 소리가 뇌로 들어가는 거라. 그치? 그래서 밑에 보면 대화할 때 내가 지금 말할 때 들리는 나의 목소리에는 성대에서 발생한 진동이 공기 전도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소리도 있고 지금 이 소리는 공기 전도를 통해 나도 듣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그것도 함께 골전도를 통해 전달된 소리도 들어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 안에는 이 골전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리도 같이 함께 있는 거래요.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 중에서 이 정도 진동을 가진 소리는 골전도로 잘 전달이 되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 중에서 그 진동 중에 20에서 1000 정도 되는 진동의 소리는 내 골전도로 잘 들어왔을 거고요. 나머지는 웨이와 중위에서 공명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공기 전도로는 잘 들어오지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녹음된 소리를 들었다라는 건 녹음된 소리는 무조건 뭘로만 들어진다? 공기전도, 골전도? 공기전도로만 들리게 되니까 내 목소리가 골전도로 통해 듣던 소리가 없게 되는 배제가 됐으니까 잘 들리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색한 거죠. 뭔가 이제 소리가 내가 알던 소리랑 달라지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가 그 내용이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여기는 이제 이어폰 얘기를 꺼냈고 내부 자기장을 형성하는 자석이 있고 보이스 코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어폰 안에는 그러면 이제 여기 얘기를 해보면 자석은 자기장을 형성하게 만드는 거고 그다음 보이스 코일은 도선을 감아놓은 게 코일이거든요. 여기 이제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 보이스 코일에 교류 전류를 가하게 만들면 교류 전류라고 했으니까 어떤 한 방향에서 전류가 흐르면 예를 들어서 인력이 생기고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고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이제 전류를 가하게 되면 청력, 밀어내는 힘이 생겨서 인력과 청력이 반복해서 발생하면서 진동을 발생시키는 원리래요. 그래서 이렇게 청력이 그대로 작용해서 보이스 코일에 진동이 발생하고 따라서 소리가 들리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이렇게 뭐 나오죠. 뭐가 높을수록 주기를 주파수가 높아져서 고음을 얘기할 수 있고 전류를 세게 할수록 음량이 높아지고 막 이렇게 나왔던 거를 정리를 해봤어요. 급하게 마무리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저기 안 보이는구나. 2%밖에 안 남았고 너희들 그 최상위 풀 때 빨리 충전 좀 해야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부분에 여기를 보시면 마지막에 보시면 골전도 이어폰의 장점이 나오고 마지막에 그러면 단점입니까? 단점은 아니고 유의점이나 뭐 주의점 정도 되겠죠. 그쵸? 골전도를 사용했을 때. 그래서 답 체크를 먼저 한번 해보시면 1번에는 좀 쉬웠어요. 그쵸? 이렇게 1번 관련 기술을 2가지 방식 관련한 기술을 소개하는 거. 2번에는 요거 이렇게 얘기한 적 없죠? 물체의 진동에 의해서 발생할 수 없다? 아니 오히려 우리 골전도를 통해 들어오는 소리도 벌써 들린 건데 그치? 자, 그러니까 5번은 뭐 당연히 맞지 않는 얘기. 그 다음에 3번에도 왜 그러느냐? 왜 우리 목소리가 어색하지? 요거 녹음된 소리를 들을 때는
골전도의 소리는 배제되잖아요. 그렇죠? 잘 들리지 않으니까. 그렇지? 스피커로는 공기 전도로만 들리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난청이 두 개가 있는데 웨이도의 문제인 사람들은 요 전음성 난청에 해당돼요. 그렇죠? 그럼 골전도 방식의 보청기를 사용하거나 하면 잘 들릴 수 있는데 이렇게 달팽이관까지 소리가 잘 전달되었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 우리 뇌까지 그런 이제 청각신경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이런 난청은 이른바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요거 3번이죠. 그렇죠? 자신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요 골전도를 통해서라도 들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니까 맞는 거 찾는 거니까 뭐 맞죠? 3번밖에 없을 거예요. 마지막 5번에도 이거 5번 아까 했구나. 그치? 둘 다 발생시켜서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는 거니까 누구 하나는 선모가 흔들리니 안 들려 말할 수가 없죠. 뇌로 도달하고 나서부터는 다 동일해요. 그렇죠? 소리가 뇌까지 전달하는 데는. 네, 이거는 좀 무리일 수도 있었는데 일단 그래도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자 바로 그 다음에 쌤이 이제 그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딱 한 장짜리입니다. 2017년도에 6월 모의고사예요. 3학년 6월 모의고사고요. 4번이 오답률 1위였어요. 그러니까 23번이었는데 한번 유념해서 보시고 자, 우리 12분 주기로 했었는데 11분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네, 11분을 드려볼게요. 이거 잠깐 충전해야겠다.